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오후 4시 22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일단 비실비실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실비실하고 지금 멈춰있다라고 해서 세계 증시가 다시 대폭락으로 가느냐, 그건 아직 좀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난 한 달 반 동안 시장이 빠졌던 것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영국의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최소 10월 14일까지는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10월 14일까지는 일단 최소한 안전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증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하락한다라고 해서 이게 당장 다시 대폭락으로 이어진다. 반등이 끝나고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딘가 저항이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세계 증시가 비실비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몇 거래일 동안 반등을 하다가 멈춘 거예요. 멈췄으니까 물론 여기서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락하는 게 이런 의미는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은 의식은 한 겁니다.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이 저항을 아마 돌파 한착 하려고 시도할 텐데, 여기서 이제 못 넘어가면 이제 시장이 꺾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일단 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저항을 한 번쯤 더 테스트하러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대폭락으로 이게 붕괴가 된다. 일단 그거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의견이에요. 이건 저의 생각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저의 의견이 맞나 안 맞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식시장의 지지와 저항을 살펴보면서 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판단이 되겠죠. 올랐는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판명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근데 하여튼 일단은 반등은 멈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단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낙폭들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대부분 차분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하락하거나 조금 상승하거나 이런 모습인데 낙폭이 엄청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뿐하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긴 있죠. 물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오늘 밤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게 정말 어떤 핵심적인, 저게 정말 앞으로 세상을 바꿀 그럴 이슈인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이제 오늘 밤에 주식시장의 분봉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 미국의 고용지표죠. 그죠? 논판 페이롤스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입니다. 고용지표죠. 고용지표가 지금은 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버리면, 예상치보다 좋아서 야 이거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이제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긴축 우려가 더욱 자극되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제 이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좀 예상치보다 아래로 나오거나 하면은, 그러면 일단 시장은 좀 괜찮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고용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이상 낼 수는 없겠구나, 이 정도로 인식하면서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그래서 조금 시장이 안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 시장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솔직히 그렇게 별 영향가 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나오나 오늘 좀 잘 안 나오나 그런 거는 그다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이미 고용시장이고 경제 구간에 좀 물 말아 먹더라도 우린 인플레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좀 잘 나오면 어떻고 오늘 좀 안 나오면 어때요? 다만 이제 오늘 증시에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식시장은 또 투기적인 바닥이기 때문에 이 분봉상으로 이런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으면 오히려 저런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반등하는 경우가 있고, 지표 나오기 전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또 이제 이 지표를 제로를 하락시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논리적인 반응은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경기가 좋다고 하면은 시장은 오히려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응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주식시장 오늘 밤에 잘 쳐다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고용지표를 재료로 해서 시장이 오늘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이 있다, 나는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저항 2, 3거래일 동안 지금 확인한 게 있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저항에 터치했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보세요. 뭐 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은 빨리 또 도망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 엄청나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푹 주무시는 게 어떨까. 그냥 오늘 밤도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일단 뭐 예측이긴 합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켜야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고,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야 우리가 뭐 하방으로 베팅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3725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나스닥이 11250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그러면 이거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택은 뭐 여러분들 몫이죠, 그죠? 취향에 따라서 나는 공격적이다, 아니다, 나는 좀 방어적이다, 나는 시장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난 저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에 따라서 대응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안 그래도 요즘에 또 구독자분들이 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여러분들 돈 벌어드리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돈 못 벌어드립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한테 있는 거죠. 여기 위에 잘 써있지 않습니까? 이거 장난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위에 써있는 게 이게 장식이 아니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유튜브 채널은 같이 고기 잡는 방법을 연구하자라는 데지 고기 잡아드리는 데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저는 그 와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할 뿐이지, 그 의견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들 몫에 달려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투자 성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갖고 가시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오늘 나온 뉴스들 좀 몇 가지 좀 더 좀 볼까 하는데요. 뭐 하여튼 오늘 밤에 고용지표 있다는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호재들이 좀 여러 가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죠? 이달 중에 증한 펀드 가동 준비하고 뭐 자본시장 안전조치 즉각 시행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정부의 어떤 개입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래저래 전 하방경직성 더 이상 아래로 빠지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증시가 막 하락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악재만 나오고 악재만 나오고 악재만 나오고 하더니 또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악재들이 또 잘 안 보이죠. 계속해서 또 뭐 어떤 뭐 개입을 해서 증시 안정을 취한다, 뭐 양적 완화를 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또 좋은 소식만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호재가 나오는 건지, 호재가 나오니까 상승을 하는 건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상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이래저래 좋은 소식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아슬아슬 빠질 것 같긴 하지만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빠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게 뭐 일단은 뭐 그죠, 제가 더 이상 이제 시장이 하락하기 어렵고 반등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이유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뉴스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로이터에서 나온 뭐 단독 뉴스이긴 한데,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뭐 제재 조치에서 뭐 빠진다, 뭐 요런 소식이죠, 그죠? 중국의 뭐 반도체 이거 제가 한국말로 뭐라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여튼 미국에 의해서 지금 입금을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국 증시에 굉장히 호재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무튼 한국 주식시장은 이래저래 좀 한숨을 좀 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중에 좀 가슴 철렁한 뉴스도 나오긴 했어요. 바이든이 핵전쟁 위험이 60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슴 철렁한 좀 감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 시장은 냉철하죠, 그죠? 시장은 굉장히 좀 냉정한 공간입니다. 이 돈이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뉴스들의 제 생각에는 이런 호재에 조금 더 시장이 주목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뭐 증시에 지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모르죠. 이 뉴스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 뉴스가 지금 뭐 세상을 쥐어 흔들고 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지나가는 뉴스로 일단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뭐 이런저런 소식들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했지만 하락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안 빠졌다.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57,000원 부근까지 한번 올라와 주면서 56,900원 이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서 57,000원 부근에 있는 저항대에 대한 매물 소화도 좀 거치고 있고,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강하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하고 지금 3종 세트가 셋 다 강하니까요. 뭐 딱히 한국 증시가 당장 뭐 하락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선물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것도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했네. 290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했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290에 대한 지지력을 오늘 강화시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봐주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확실히 좀 약하긴 약한 거예요. 그죠? 이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아직 막 돈이 막 옛날처럼 이 정말 시장 분위기가 뜨겁고 돈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돈이 쏠리고 대형주로 돈이 쏠리면 코스닥은 아무래도 좀 소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마음 먹기만 먹으면은 그래도 코스닥도 언제 한 번은 또 급등 정도는 한번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아래쪽으로 빠질 것만 아니라면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은 어떤 상승 에너지를 누적시키고 어떤 뭐 지지력을 확보하는 그런 테스트 과정, 어떤 힘 모으기 과정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힘을 오래 모으면 한 번에 빵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코스피는 슬슬슬슬 올라오면서 뭐 또 그러니까 슬슬슬 올라오는 게 이게 이제 어쨌든 상승 에너지를 조금씩 뭐 갉아먹는 그런 것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최소한 옆으로 그냥 계속 벨벨벨 기면서 이 가스통의 압력이 높아지듯이 뭐 약간 그런 비유를 하다, 약간 좀 그런 비유를 드려봤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자꾸 이제 상승 압력이 이게 만약 빠질 것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승 압력이 누정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뭐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비록 오늘 하락 마감해서 분위기는 안 좋긴 한데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지금 분위기가 당장 대폭락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결국 상승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미래의 어느 순간에서 보면요. 뭐 요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뭐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특별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상승 추세 중에 조정 중이고, 뭐 3거래일째 1410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긴 했는데 이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좀 조정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로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 일단 뭐 저의 의견이고요. 하여튼 1410원에 대한 지지력 3거래일 동안 확보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지금 뭔가를 뭐 해야 될 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제 생각엔 그냥 계속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으로 지금 좀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이 개인들이 이제 이제 추세 전환이다라고 생각하고 상승에 막 달라붙어야 계속 반등한다 이러면서 주식도 사고 선물도 매수하고 이래저래 막 상승으로 달라붙어야 이 반등이 끝날 텐데, 지금 솔직히 이게 뭐 수급을 봐도 그렇고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게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막 그렇게 이 상승으로 달라붙는 그런 그림은 일단 좀 아니죠. 그죠? 네. 그런 그림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반등이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밤 고용지표 갖고 장난을 좀 치긴 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이제 봐야 되는 자리는 뭐다? 미국장 3725 지지력 테스트와 3800이라는 자리에 저항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여기는 3800 넘어가면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더 오르는 거고, 3725 붕괴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은 위쪽으로 이제 11,660 정도에 대한 저항, 11,650, 640 이 정도 자리에 대한 저항 돌파한 척하면 위쪽으로 더 가겠다는 걸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11,250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뭐 방향성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밤까지 뭐 하락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하락하겠구나라고 이제 인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오늘 뭐 저의 의견대로 가려나 아니면 시장이 곧바로 제 의견과 상관없이 아래쪽으로 다시 또 급락세를 보이려나 일단 뭐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 뭐 지금 위쪽으로 간다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지금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일단 뭐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으니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물론 그저 지금 근데 아직 저항을 넘지 못했으니까 별다른 뭐 어떤 그저 어떤 뭐 눈에 띄는 근거는 없는 의견이긴 한 거예요, 사실. 이 뭐 제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긴 하는데, 사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11,640을 돌파한 척하거나 이 3,800을 돌파한 척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거 돌파한 척하기 전까지는, 저항 돌파한 척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거니까. 하여튼 뭐 좀 잘 걸러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의 생각하고 시장의 실제적인 움직임하고 이거 계속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투자는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이 저도 시장이 보이는 대로 믿을 때가 있고, 이 저의 의견을 좀 저의 그 시장에 직접적으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저의 의견을 따라갈 때도 있긴 한데, 뭐 경험상으로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뭐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계속 뭐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는 거죠. 하여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저의 의견과 시장의 생각이 좀 차이를 좀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쪽이 맞아질까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하여튼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한번 해 보세요. 뭐 지금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지금 가능성 열어놓고,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생각해 보는 게 하여튼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만에 끝낼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할 거다 보니까 스스로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뷰, 또 그리고 지금 나는 시장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만 나의 의견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검증해 보시면서, 하여튼 이런 거 검증해 보시면서 다양한 사고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 경험치가 쌓이고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